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있다. 탈무드.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고 누군가는 좌절하게 될까요? 어쩌면 내가 원하는 그것이 꿈이 아니라 욕심이라서? 오히려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게 아니어도 괜찮아 라고 결과를 운명에 내맡겨 버리면 그것을 얻게 되는 경험 하지 않으셨나요? 저 또한 살면서 여러 인생의 고비에서 이런 경험을 해왔는데요. 오늘은 현대 뇌과학과 정신분석학 연구를 근거로 왜 욕심을 내려놓아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최근 뇌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세상을 있는 모습 그대로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주어진 환경에서 생존 확률을 최대한 높이는 데 최적화되어 작동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뇌의 작동 방식이 맹수의 공격에 대한 대응에 최적화된 구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현대인에게 있어서 위기 상황이란 시험이나 면접, 발표와 같은 고차원적 사고력을 요하는 상황인데 말이죠. 뇌는 무의식적으로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면 그 즉시 내장기관이나 근육을 공격이나 도망태세로 준비시킵니다. 이 상태는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된 상태인데 연달아 두려움과 공포라는 감정적 반응이 일어나죠. 표면 의식으로, 즉 내가 의식적으로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내 몸에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식으로 인지하기 전에 반사적으로, 즉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연쇄 반응입니다. 맹수의 공격에 저게 호랑이야 사자야? 이리로 도망갈까? 돌을 던져서 직접 싸워볼까?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모든 가능성을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한다면 그 사이 그 사람은 잡아먹히고 말 테니까요. 하지만 현대인에게 대부분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는 문제들은 근육의 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이 편도체 활성화 상태는 어깨, 목, 얼굴, 혀, 근육 등을 수축시키며 인지 능력을 저하시켜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될 뿐이에요. 현대인에게 주어지는 대부분의 중요한 문제들은 전전두엽 중심의 신경망을 사용해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뇌는 편도체 중심의 신경망을 통해 반사적이고 충동적 반응을 하려고 하니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연세대 김주환 교수의 내면소통 유튜브나 책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대상을 간절히 원하면 그것을 얻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면 뇌는 그 대상을 생존을 위협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기에 오히려 그것을 이루기는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표면 의식으로는 간절히 원한다고 하지만 나의 무의식은, 즉 내 몸을 컨트롤하는 대부분의 의식은 그것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것이죠. 정신분석학에서 우리의 의식은 바다에 떠있는 빙하와 같다고 설명합니다. 수면 위의 얼음 부분이 표면 의식이고 밑에 잠긴 부분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영역입니다. 즉 나를 컨트롤하는 전체 덩어리의 80~90%는 물속에 잠긴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이 무의식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진짜 나, 참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내 몸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어떤 것을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죠. 표면 의식과 무의식의 괴리로 인한 실패 사례를 설명드려 볼게요. A와 B는 같이 임용시험을 준비합니다. 매일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1년 동안 열심히 공부에 매달렸지만 A와 B는 둘 다 임용시험에서 고배를 마십니다. 그 사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A는 하루 종일 공부를 해도 실력이 쌓이지가 않는 기분이고 붙을지 떨어질지 아리송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유명하다는 점집을 다니며 내가 시험에 붙을 수 있을지 묻고 다니며 100일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점을 보고 100일 기도를 해도 실력이 안 되니 당연히 시험에서는 떨어집니다.
B는 시험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공부하는 기간 동안 실력을 충분히 쌓아서 시험만 잘 보면 되죠. 그런데 시험 당일 너무 긴장을 하는 바람에 많은 실수를 하고 결국 떨어지고 맙니다. B의 경우는 시험장에서 시험 당락에 대한 압박이 과도하게 다가와 전전두엽 기능을 떨어뜨린 경우라 하겠어요. A와 B는 둘 다 임용시험 합격을 간절히 원했고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이런 시험에 간절히 합격하기 원하는 마음은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에 기인한 것이죠. 그런데 이 불안감을 야기하는 편도체 활성화는 무의식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나의 표면 의식으로는 제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표면 의식으로 공부에 집중해야 해. 시험장에서 긴장하지 말아야 해. 이렇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무의식이 생존 위협 상황으로 판단하면 결국 차분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원하고 있을 때 살펴보아야 할 것은 내가 그 원하는 것에 집착하고 있지 않은지, 즉 잃을까봐 과도하게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해요. 그것이 내 무의식을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무엇인가에 욕심을 내고 집착한다면 사실 내 의식의 8, 90%는 그것을 밀어내고 있다는 뜻이고 내 몸을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쓰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생존의 위협을 감지하는 무의식은 짝이 되는 마음 중 강력한 한 가지 이미지와 느낌만을 받아들여서 판단과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에 합격하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시험에 떨어질까봐 불안한 마음은 짝을 이루는 마음입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시험이 합격했을 때의 기쁨보다 더 강력한 감정으로 느껴진다면 무의식은 시험에 떨어지는 장면만을 판단의 기준으로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 공부 시에도 시험장에서도 내 무의식은 그것을 생존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성공하고 싶다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혹시 가난해지는 게 두려운지 살펴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다면 그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이 두려운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게 생존을 위협할 만큼의 일인지 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줍니다. 성공하지 못해도 내가 부자가 아니어도 누군가로부터 단절되어도 나의 생존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입니다. 즉 뇌에게 편도체 활성화 버튼은 꺼도 된다고 스스로 말해주는 거예요. 당장은 무의식에 입력되지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안전하다는 신호를 주게 되면 결국에는 무의식에서도 안전 신호를 받아들이게 되고 쓸데없이 편도체 활성화 상태를 만들지 않게 됩니다. 현대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8에서 12주 정도면 이러한 습관적인 뇌의 작동 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해요. 사실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생존을 위협할 만큼의 위험한 일은 거의 없죠. 음식도 풍족하고 맹수의 공격에 노출될 일도 없으며 사회 안전망이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뇌가 원시인의 뇌 상태에 머물러 있기에 행복하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예요. 생존에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음에도 과도하게 그것에 에너지를 쓰는 바람에 정작 현대사회에서 잘 살아가기 위한 판단력, 의지력, 사고력, 창의력 등을 제대로 발휘하고 살기가 어렵게 되었거든요. 탈무드에서 승자의 주머니에는 꿈이, 패자의 주머니에는 욕심이 있다고 했는데요. 욕심의 사전적 정의는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좋은 성적을 받을 만한 실력이 되지 않으면서 좋은 성적을 바라면 그것은 욕심이겠죠. 훌륭한 배우자를 얻기를 원하면서 내가 훌륭한 배우자감이 아니라면 그것 또한 욕심입니다. 내가 건강에 대한 습관은 없으면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기를 바란다면 그것 또한 욕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에 대한 분명한 선호, 즉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노력하며 나아가되
동시에 결과에 대해서는 내맡기는 것, 결과에 대한 불안감을 버리는 것이 꿈을 가진 자의 현명한 태도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선호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행동할 수 있고 실력과 내공이 차곡차곡 쌓이며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게 되죠.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면 곰곰이 그것을 잃었을 때를 상상해보며 직시해보세요. 그리고 욕심이나 집착, 불안감이 느껴질 때마다 무의식에게 이건 생존과는 관련 없는 일이야. 차분하게 해결하자. 라고 스스로 말해보세요. 무의식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지는 다음 영상으로 준비해 볼게요. 선생님의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진심을 담아 응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